심장 동맥 조영술 안내. 검사 목적과 효과.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이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심장동맥 또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심장동맥은 크게 왼쪽 심장동맥과 오른쪽 심장동맥이 존재하며 왼쪽 심장동맥은 왼쪽 휘도리 동맥과 왼쪽 앞내림 동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세 개의 혈관은 각기 담당하는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면서 허혈이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심장동맥 조영술이란 혈관 내부로 가는 도관을 삽입하고 심장동맥 내에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하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심장동맥의 형태와 협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심장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과 심장동맥 성형술을 시행했던 환자의 추적 관찰을 위해 시행합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 검사에 앞서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며 검사 전에 끊어야 할 약물과 복용해야 할 약물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 주십시오.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므로 음식과 물을 포함 검사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하셔야 합니다. 장신구, 화장, 매니큐어 등은 사전에 모두 제거해야 하며 검사 당일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과정과 방법. 심장동맥 조영술에 사용되는 도관은 팔목의 요골동맥이나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 삽입하는데,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사의 순서는 먼저 혈관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여 마취한 다음 혈관 속으로 주사침을 위치시키고 이곳을 통해 안내용 철선과 혈관초를 삽입합니다. 이제 철선을 따라 도관을 삽입하고 방사선 투시 사진을 확인하면서 심장동맥의 시작 부위까지 도관을 전진시킵니다. 도관이 제대로 위치하면 의료진은 도관 속으로 조영제를 주입하는데, 조영제는 방사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화면을 통해 심장동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영술만으로 정확한 협착의 정도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혈관 내 초음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심장혈관을 촬영한 후에 심장혈관 성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좁아진 혈관 부위로 풍선이 달린 도관이나 철사로 된 그물 형태의 스텐트를 이용하여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거나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거나 심장혈관 성형술보다는 심장혈관 우회술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서는 카테터와 혈관초를 제거하고 검사를 종료합니다. 한편 혈관초를 제거할 때에는 삽입 부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동맥지혈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혈관초를 제거하고 손으로 눌러 지혈한 후 모래주머니를 얹고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침상 안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맥지혈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지혈이 더 빨리 이루어지며 지혈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발생을 줄여주고 침상 안정 시간도 크게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검사 중 주의사항.
심장동맥 조영술은 국소 마취 상태로 진행되어 환자의 의식이 깨어 있으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주입하거나 풍선 확장 또는 스텐트 삽입 시 일시적인 흉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곧 호전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한 경우 혈관초를 제거한 다음에는 혈관 부위가 지혈될 때까지 침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침상 안정 시에는 시술한 다리는 굽히지 말고 대소변도 침상에서 해결하셔야 하므로 보호자가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동맥지혈 보조기구를 사용한 경우는 2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침상 안정이 필요하나 환자에 따라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혈관초를 제거한 부위를 확인하고 움직여도 된다고 할 때까지는 침상에서 안정하여 주십시오. 퇴원 후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검사 부위의 거즈롤이나 반창고는 24시간 후 제거하고 출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일회용 밴드를 붙이십시오. 퇴원 후 2, 3일간 출혈의 징후가 없고 피딱지가 생겼으면 샤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원 후 2, 3일간은 하체를 심하게 사용하는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사타구니에 멍이나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으로 누르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저절로 흡수되면서 호전됩니다. 한편 퇴원 후 혈종이 커져서 다리 내측이나 무릎까지 점차 진행하거나 시술 부위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면 즉시 병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요골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한 경우 손목 부위에 된 거즈롤과 고정붕대는 그대로 가지고 퇴원하였다가 24시간 후 제거하고 출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일회용 밴드를 붙이십시오. 퇴원 24시간 후 피가 나지 않고 이상 징후가 없이 피딱지가 생겼다면 간단한 샤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동맥지혈을 위한 손목 압박으로 손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붕대를 풀면 점차로 호전됩니다. 검사 부위에 발생한 멍이나 혈종은 누르면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나 수주에 걸쳐 호전됩니다. 퇴원 후 24시간 동안은 가급적 시술한 손을 사용하지 마시고 특히 바닥을 짚거나 심하게 손목을 꺾는 등 손목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편 퇴원 후 혈종이 커져서 점차 진행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면 즉시 병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검사의 합병증과 부작용. 합병증과 부작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소적 합병증, 검사 부위의 통증이나 감염, 검사 부위의 출혈이나 혈종,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는 동정맥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관련 합병증. 조영제는 방사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약물이며 혈관 내부에 주입한 상태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혈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의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에 의해 신장 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혈관계 및 전신 부작용,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저혈압이나 쇼크, 세균 감염증, 그리고 뇌출혈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혈관 내부의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죽상반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을 경우 말초동맥색전증이나 폐색전증, 뇌경색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도관에 의해 관상동맥이 뚫리거나 이로 인해 심낭 내부에 혈액이 고여 심장을 압박하는 심낭압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극히 드물게 돌연사 또는 이상의 합병증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검사 방법. 심장동맥의 협착이나 폐쇄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심장동맥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치료 계획의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동맥의 협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다른 검사 방법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심근 스캔이나 전산화 단층 촬영술을 이용한 심장동맥 촬영술 등이 있으나 심장동맥 조영술이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일 뿐 아니라 필요시 혈관 성형술을 통한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조영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